자, 730 재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야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 모두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이 사퇴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공천 파동 겪고 있는 재보궐선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새누리당의 동작을 여기는 지금 사람을 못 찾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네. 찾아갔다가 10고 철회한다고 하더니 1고 철회하고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설득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큰 틀의 프레임을 못 짜가지고 지역 일꾼론하고 중진 차출론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김문수 전 지사마저 잡지 못하고 떠내보낸 상황에서 다시 수원에 전략 공천을 고려한다 안 한다 경선을 한다 이런 나경원 의원을 불려 들어가지고 지금 공천을 좀 받아달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모양새가 우습죠.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수원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동작을 해 나가달라. 땜빵도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이 아니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략 공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야가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공천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렇게 수면에 나타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저 부분이 저기 어디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특히 야당은 아마 오늘 저 사건 때문에 일종의 해프닝입니다만 선거 판세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략 공천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원칙 없이 지나치게 이 내리꽂기식의 이게 바로 낙하산 인사거든요. 예. 네. 허동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지역에서 그 기반을 닦던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근거 없이 이렇게 잠깐 배제하게 되면은 네. 이 정당 공천이라는 게 상향식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여야 간에 좀 합의된 암묵적인 원칙 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 상향식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라든지 아주 유능한 인물을 지역 기반이 없어서 전략 공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이 전략 공천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오히려 상향식 경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주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 예. 정치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정치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이 예. 이제 진실 게임으로 좀 확산이 네. 되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어요. 공천이 20년 지기 친구 사이도 갈라놨는데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은 결국 기자회견 다 마치지 못했어요. 공천 수락한 걸로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천은 이제 내정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저런 공천 낙천 과정에서의 물리력을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본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본 것 같고 또 민주당 시절에 낙천자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조금 전에 최창렬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이 정치사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물론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게 갈고 닦은 사람의 이런 모습도 이해가 되고 또 당에서 보낸 사람의 이런 모습도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지금 기동민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말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나는 김한길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한길 대표는 내가 아니고 486 의원들 추천받아가지고 네. 박원순 시장이 보낸 거다 해가지고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천이 장난도 아니고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486 측은 또 진실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광산 있는데요. 의뢰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등록까지 했던 후보를 갑자기 동작을해 공천을 했잖아요. 예. 기동민 후보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아까 화면 보니까 아주 모습이 딱한데 옆에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예. 네. 이런 식의 모습이 어쨌든 근데 기동민 후보도 이제 본이건 타이건 간에 이제 공천을 받고 이제 출마하는 수밖에 없죠. 예. 문제는 광산 의뢰에 왜 그러면은 갑자기 기동민 후보를 올렸는지 지금 그 두 공동대표의 말이 좀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광산 의뢰는 또 지금 권은희 전 수석과장, 수석경찰서 과장 얘기가 예. 나오고 있고 이런 마당이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운 구도로 아주 전락하고 말았어요. 야당이. 이거는 야당이 더한 것 같아요. 여당도 지금 임태희 의원 같은 경우가 전 의원입니다만 예. 네. 수원에 이제 공천을 받아들였죠. 예. 그분도 좀 평택 나쁘게 한 거예요. 형태를 예. 갔다가.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예 경선에서 배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서산태안에 공천을 신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김태형 김태형, 의원이 아예 사퇴를 했어요. 네. 이것도 좀 의례적인 일인데, 이례적인 일인데, 원래 이제 성완종 의원 지역구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동생이 지금 나오고, 그 성완종 의원 동생이 나오게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네. 이러면서 여기도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당시에 무슨 그 비리 권력 연루가 비리, 돼가지고 네. 온 국민들이 얼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대법원 무죄는 받았지만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정치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상하고 이 사람을 다시 경선 후보로 올려가지고 공천 작업에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도 새누리당이 새정치에는 맞지 않는 건데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흠 의원 지난번에 임태희 실장 배제할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뭐 지역 연고가 없다. 압도적인 여론 우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저는 원칙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뭐 바른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그 비리에 연루된 인물을 그 공천 작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특정 후보와의 그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누구요? 이준석 그 세바위 위원입니다. 예. 지금 뭐 새정치에 쇄신 들고 들어가가지고 전당대회라든가 모든 공천 작업에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한상률 전 청장을 전략 공천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경선에 포함시키는 문제이긴 경선에 합니다만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참 정치하는 사람한테 공천은 뺏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치명적인 거죠. 사활적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뭐 허동준 위원장도 동작에서 3번 양보를 했어요. 지역위원장 참 원외 지역위원장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남의 어디 행사장 가도 앞에 나가서 연설 한번 제대로 못하고 뒤에 가서 악수만 하고 그래도 계속 그 고생하는 자리인데 이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양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요. 이게 우리 지금 정치가 정당 정치잖아요. 그럼 정당의 기본 목적이 공직자 후보를 추천해 가지고 선거에 당선시키는 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예.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천은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겐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허동준 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양보하기 어려운 거죠. 네. 명분이 약해요. 그럼 경선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경선을. 그럼 기동민하고 허동준 이런 분들 경선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아니 공천권을 지역구민에게 돌려준다며요.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럼 좋습니다. 허동준 위원장보다 기동민 전 부시장이 경쟁이 있어 보인다면은 양쪽의 명분을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치가 명분과 실리의 조화가 정치라면은 기동민, 허동준 그리고 다른 분들 있었어요. 공천. 그분들 같이 경선을 시키면은 네.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자본이 돼야 안 되는 나오고. 거죠. 네. 왜 예. 이렇게 하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지금 네. 광주 광산을 네. 자, 뭐, 천정배 전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권은희 수사과장, 또 장하준 교수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중진 배제론에서는 뭐 전현배 전 장관 네. 뭐 괜찮다고 보는데 권은희 수사과장을 그 공천을 뭐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난 그 대선 때 여러 가지 그 발표한 얘기가 이제 진정성도 있다면 물론 그게 네. 사실 아는 걸 밝혀졌는데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런 뭐 저 정치를 하겠다거나 공천에 뛰어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그또 그 안산인가요? 백혜련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네. 검사 시절에 검찰 개혁을 막 요구를 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난 뒤에 그 민주당의 후보로 또 나선 일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은희 수사과장 저 정치하고 싶어도 네. 한 5년 또 10년 기다렸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당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네.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지난번에 정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 부분에 진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고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요. 권은희 수사과장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광주 광산 을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해 우리 정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 댓글 개입 네. 사건 의혹이었잖아요. 의혹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와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출마를 바로 이 새정치연합의 지역 기반인 그 광주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대선 불복 논쟁이 또 다시 재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보선판이 다시 옛날로 되돌이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최소한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한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예. 새정치연합이 당선도 물론 중요하고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러다 보니까 광주 광산을의 기동민 후보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문제가 꼬여버렸어요. 지금 예.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지금 정치 환경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정치적 환경은. 근데 지금, 불구하고 예. 아주 지금 꼬여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자체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죠. 이렇게. 민심이 왜곡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야당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고ren희 수사과장은요, 그 경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말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봐도 김영판 청재 결국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생각하면 본인도 시간을 갖고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갈등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